예, 안녕하세요. 예, 우리 저한테 한 지성이 몇 년 배웠지? 보통 한 4년, 3년 배웠나? 중3 겨울 때 왔었나? 저 고1 2학기 때 왔어요. 아, 고1 2학기 때 왔구나. 그럼 한 고3 끝까지 했으니까 한 2년 반 했네? 네. 2년 한 반 공부한 친구고요. 지금 이제 연세대학교에서 이제 로우스쿨을 가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근데 이제 연대대 철학과 갔었지. 네, 저랑 처음에 내가 우리 지성이가 기억에 이름은 송지성이고 지금 연대 철학과 이제 막 이제 3학년 올라간 입장인데 오랜만에 놀러 와가지고 또 이렇게 우리 지성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참 기억에 남는 게 정말 꾸준히 공부한 것도 있지만 성적이 꾸준히 올랐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고1 때 내신이 정말 안 좋아지고 그치? 얼마였지 본인이 나 기억이 잘 안 나요. 상당히 안 좋았던 기억. 과목별로 다르게 하는데 영어만 말해봐요. 영어는 4등급 아니면 5등급. 그러니까 그 정도였다가 수능을 영어를 고3 때 만점을 맞았으니까 정말 대단한 거죠. 그 정도 뭐 내신이 뭐 4등급 이 정도면은 보통 모의고사는 더 나쁘잖아, 그지? 예, 그런 뭐 쉽게 말하면 모의고사를 잘했다 해도 5등급이었을 건데 고1 모의고사가 5등급에서 수능 영어를 만점을 맞았다. 그리고 연대 철학과를 갔다. 이건 뭐 나는 그래서 우리 지성군 같은 경우는 원래 잘하던 친구도 물론 뭐 의미가 있지만 지성군처럼 꾸준히 해서 열심히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 목표를 이룬 거. 그래서 지금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 강의를 뭐 내 홈페이지에 올릴 건데 이런 거를 이 동영상을 보는 친구들이 나는 좀 많은 영감을 얻길 바래요. 우리 저 송지성 군의 경험으로부터 꼭 우리 학원 홍보를 떠나서 송지성 군처럼 이렇게 하면 될 수 있다는 어떤 희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를 가진 경력을 가진 당연히 수능 출신이고 뭐 수시로 간 게 아니에요. 정시로 갔고요. 뭐 정시로 갈 수가 없지 연대 고1 때 그랬어요. 어떤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친구이기 때문에 놀러 오는 친구도 많이 있고 그런데 뭐 수시로 간 친구도 많이 있어요. 물론 이제 그런 것도 다 훌륭한 친구들이고 한데 그런 친구들 보통 이제 수시로 명문대 간 친구들은 원래 고1 때부터 이렇게 좀 내신이 많이 좋죠. 팍 오른 경우 별로 없어요. 그런 친구들은 다 대단한 친구들이지만 스토리가 별로 없죠. 할 얘기가 너무나 이렇게 평탄하고 이런 건데 지성군처럼 이게 어떤 역전 드라마 어떤 그런 상당히 뭐랄까요 아주 그리고 이제 그런 소수의 친구들 원래 엘리트였다가 그냥 엘리트로서 좋은 대학을 간 소수의 친구들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그 친구들 자체는 소수지만 흔한 이야기죠. 근데 이제 이런 어떤 많은 친구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나는 수능이야말로 어떤 그런 역전이 가능한 어떤 희망의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시는 어찌 보면은 한 번 잘했던 친구는 계속 잘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면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물론 그것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수시를 폄하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아주 다다수의 친구들 뭐 전교 한 20등 이하로 밀려나 버리면 뭐 수시는 어려우니까 명문대는 20등이 뭐야? 10등? 학교별로 5등까지 밀려나도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5등 정도. 그게 뭐 엄청난 거지 수시는. 그래서 그 이하의 친구들, 엄청나게 많은 그 친구들은 명문대의 꿈을 접어야 하는. 근데 이렇게 재수하지도 않고, 그죠? 재수도 안 했잖아요, 그지? 네. 바로 첫 해 꾸준히만 하면 수성고등학교 나왔어요. 수성고등학교 나왔고 수성고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가능하다는 사실을 이렇게 몸소 보여준 친구이기 때문에 할 얘기가 사실 너무 많은데 갑자기 놀러 온 친구를 붙잡고 갑자기 이렇게 하려니까 우리 지성군도 경황이 없고 그러겠지만 그래도 한번 오히려 그러기 때문에 더 진솔한 대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먼저 첫 번째 하고 싶은 친구들이 알고 싶어하는 질문은 난 그걸 것 같아. 정말로 수능으로 가려고 1학년 때부터 꿈을 꿨는가? 어땠던가? 그렇다면 되는 1학 처음 입학할 때 당시에 주인공이 가운데로 처음 입학할 때 당시에는 수시 정시 잘 몰랐어가지고 그냥 내신 공부해서만 대학교를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2학년 때 정시 준비하는 친구들 생기고 하다 보니까는 좀 성적 같은 거를 비교해 보면서 아마 2학년 말에서 3학년 초부터 좀 정시를 해야겠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내신으로 대학교를 갈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1 때까지는 정보도 없다가
꾸준히 열심히 하다 보니까 성적이 오르다 보니까 고2 말에 가서는 정시도 생각하게 됐다. 네. 정말 지금 보니까 그 연세대학교 지금 저기 뭐야 그 조기 졸업하려는 거잖아 지금 그지? 네, 계획은 그래요. 그러니까 조기 졸업 그 지금 학점도 지금 보니까 거의 만점에 가깝던데. 근데 지금 그 이런 속설이 있거든. 그러니까 수시파들은 성실해가지고 잠깐만 갑자기 배터리가 떨어져 가네. 이런 어떤 편견이 있거든. 수시파들은 성실하고 정시파들은 대학 생활을 좀 불성실하게 한다. 뭐 이런 어떤 뭐랄까 좀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우리 잠깐만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뭐 오히려 학점도 지금 조기 졸업할 판이고 지금 연대 철학과를 지금 3학년에 끝마칠 판인데 그런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원래 수시로 들어온 애들 내신 전형 위주 내신이 중요한 전형으로 들어온 애들은 성실하고 수능으로 한 애들은 한 방을 치는 애들이기 때문에 성실하지 않다 이런 어떤 사회의 어떤 편견이 있거든. 그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봐. 재밌는 얘기 같아. 본인 경력 때문에 물어본 거야. 수시 정시보다는 그냥 대학교 와서 뭘 하고 싶냐가 좀 더 많이 작용했던 것 같아요. 그냥 학점이 좀 필요한 진로를 가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들어왔든 정시로 들어왔든 다들 열심히 그 관리를 특히 더 열심히 하는 것 같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좀 개인 성향에 따라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시 정시라기보다는 그냥 대학교 와서 가진 목표에 따라서 학점이 좀 갈렸던 것 같은데 그런 얘기 나오는 이유는 정시하는 친구들이 반수를 많이 준비하다 보니까는 그런 친구들이 학점이 0점대로 떨어지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 평균적으로 그런 얘기가 좀 있던 것 같아요. 말이 되나 말이 돼. 그러니까 정시해도 성실해야 되니까. 그게 아까도 밥 먹다 그런 얘기 한 것 같은데 그 얘기가 재밌었던 것 같아. 내가 밥 먹다 얘기했던 거. 그 뭐야 처음에 그 공부를 좀 해야겠다고 자극받았던 그 장면 있잖아. 학교에 나가지고 그거 좀 친구들한테 얘기해 줘봐. 나는 친구들이 들으면 재밌을 것 같아. 갑자기 공부를 이거 안 되겠다고 공부하게 된 제 계기가 있답니다. 들어봐. 그 고등학교 이제 2학년 올라가면 이제 처음에 담임 선생님이랑 상담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상담 내용은 사실 성적이랑 크게 관련 없고 그냥 학교 생활에 관한 거였는데 그 담임 선생님이 이제 애들 성적 같은 걸 좀 파악을 해야 되니까는 그 현재 내신이랑 그걸로 이제 갈 수 있는 대학교 같은 걸 이제 올려놓고 보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보게 됐는데 그 제 꿈인 변호사에 이제 가려면 로스쿨에 가야 되니까 로스쿨에 진학하기에는 좀 많이 부족하다고 좀 제가 느꼈던 그런 성적대의 학교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걸 보고선 이제 잘못하면 이제 꿈을 포기해야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많이 자극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랬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선생님들끼리만 보고 학생들한테는 보여주지 않는 자료집을 보고 있는 걸 네가 우연히 봤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그때 성적으로는 네 꿈이 변호사였는데 택도 없구나는 걸 그때 깨달았다 그지. 그러니까 변호사란 꿈이 그래도 거의 자극이 좋네. 그래서 확실히 어떤 꿈을 가지고 꾸준히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죠. 근데 뭐 카메라로 잘 보이나 보는데 얼굴도 미남해요. 키도 178이고 상당한 하여튼 뭐 키도 크지 얼굴도 잘생겼지 뭐 대학교도 뭐 제일 좋은 대학에 하여튼 뭐 이제 꿈인 변호사가 아니지 꿈이 검사지. 검사는 왜 되고 싶어? 대통령은 아닐 거고 윤석열 대통령. 그냥 좀 법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형법 쪽에 좀 관심이 생기기도 했고 그 다음에 또 그런 형사소송 같은 거 맡아서 진행하는 게 좀 재밌어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검사의 꿈을 일단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멋져. 그래. 하여튼 뭐 여기 유튜브 와서 뭐 이 강의 듣는 친구들 관심은 그래도 어쨌든 뭐 영어 공부에 대한 걸 거니까 우리 내 사이트고 내 사이트 온 친구도 그렇고 그래서 선생님 영어 수업을 그러게 거의 뭐 3년을 한 번도 거의 한 주도 안 빠졌던 것 같은데 내 기억엔 거의 한 주도 안 빠지고 꾸준히 해서 정말 성적이 꾸준히 올랐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쳤었던 그 성적이 좀 팍 뛰었던 게 있었거든. 네. 그때가 언제였지? 그때 그리고 그때 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아마 고등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음. 한번 좀 뛰었던 게. 그러니까. 그때가 몇 개월 정도 다녔을 때지 우리는? 다닌 지는 그렇게 오래 안 됐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한번 팍 뛰었던 것 같아. 네. 처음에 뛰었던 게 내신이어서 모의고사 처음 뛰었던 게. 내신이요. 내신 뛰었다가 그 다음에 모의고사 언제 뛰었지? 모의고사는 고2 올라가면서 좀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6개월 다닌 시점에. 네. 그래. 그때 그렇게 팍 뛰었던 어떤 요인 같은 게 뭐였던 것 같아? 본인이 느끼기에 영어가 팍 뛰었던 요인. 그땐 일단 공부량이 좀 많이 증가를 했으니까는 그거에 영향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단어량 같은 것도 그때 확 늘었으니까는. 단어? 네. 단어 어휘력이 확 늘었던 것 같아. 네. 그 단어를 몰라서 못 풀었던 문제가 많았었는데 좀 단어를 알게 되니까는 풀리는 문제들도 갑자기 단어는 생겨가지고. 왜 갑자기 많이 알게 됐다고 생각해? 지금 돌아보면 본인이 뭐 어휘집을 보기도 했겠지만 구체적으로 그 전에도 안 봤던 건 아닐 거 아니야. 근데 뭔가 단어 어휘력이 팍 뛰었던 게 어휘 자체를 봐서 그런 것 같아. 아니면 뭔가 내 수업이라든가 이런 어떤 요인 때문에 어휘력이 팍 뛴 것 같아. 그때 학원에서 매주 모의고사를 풀었던 것 같은데 그때 풀고 나서 이제 그 모르는 단어가 있는 그 모르는 단어 좀 많았었는데 그런 거를 이제 다 정리해놔가지고서는 그 지문별로 정리해놔가지고 이제 단어들을 외우면서 지문 내용이랑 같이 연관돼서 그렇지. 외우게 하니까는 좀 그걸 이제 매주 반복하다 보니까 좀 겹치는 단어들이 많아가지고 좀 잘 외우게 됐던 것 그러니까 이제 단어만 외운 게 아니고 내용과 더불어 우리가 외우게 시키니까 항상 독해하면서 그게 도움이 돼서 단어가 팍 뛰었다는 얘기지. 그것이 결정적이었다. 성적이 뛴. 그러면은 그때 고2 때 그때 모의고사 팍 뛰고 그랬을 때 이제 고2 말까지 가서 구체적으로 연대 성장할 정도로 했다는 얘기는 다른 과목은 좀 늦게 올랐던 것 같아, 그지? 영어보다는. 수학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3 처음 시작할 때 수학이 갑자기 확 뛰어가지고 그때부터 좀 좋은 데 영문대를 이제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생각이 좀 영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수능에서도 영어 수학은 다 맞은 거 아니야? 네, 그쵸. 저 대학 갈 때요. 그러니까 국어만 5개 틀리고 네. 국어는 워낙 어려웠으니까 그게 좋아.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너 같은 사례가 어떤 사례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이제 중간 정도잖아. 사실 어떻게 보면 중간 정도도 아니지 어떻게 보면 관점에 따라서는 아주 아래 애들은 어차피 대학 안 가니까 그지. 근데 그런 정도 수준이었는데 중하위나 중간 수준인데 거기서 있다가 그 영어가 먼저 점수가 뛰어서 영어가 끌어주니까 수학이 따라온 경우거든.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뭐냐면 본인은 느꼈을지 모르지만 내가 보통 관찰해 보면 애들이 너가 영어 공부했었던 그 방법이 내신 공부할 때라든가 기타 전반적으로 수능 공부해 나가는 과정에서 영어 공부 자체에 뺏기는 절대 시간을 우리 학습법이 많이 줄여준 면이 있거든.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봐. 말을 해봐. 한번. 내 눈치 보지 말고 내가 그냥 그 답을 유도하려는 게 아니고 나는 그런 관찰을 많이 했는데 너 경우는 어땠냐는 거야. 내가 네 경우까지 개별적으로 생각은 하지 않아. 솔직히 나는. 근데 다만 내가 지금까지 관찰해보면 이제 영어가 너처럼 점수가 팍 뛰면 다른 과목이 따라오거든. 근데 그 요인이 뭐였냐 물어보는 거지. 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거야. 영어에 들이는 보통 이제 사람들이 수학이 너무 어려우니까 수학에 바치는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수학이 가장 힘들다고 생각하는 게 맞는 얘기인데 수학을 많이 해야 되는데 수학을 못하는 게 영어를 암기식으로 하다 보니까 영어에 바치는 시간이 너무 많아지잖아.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를 오래 다닌 친구들은 영어를 그렇게 많이 시간을 바치지 않거든. 그러다 보니까 수학할 시간이 많아지고 그런 건데 너 경우는 어떨까? 일단 고1 때는 영어가 제일 잘 안 나왔으니까 영어의 시간은 좀 공부 시간의 절반 이상을 많이 투자했던 것 같은데 고2 때는 그래도 좀 여유가 생겨서 수학에 투자할 시간이 많아지니까는 일단 수학이 좀 오른 것 같긴 했네요. 그래서 한 과목이 이제 시간을 많이 줄여도 되니까 다른 과목에 시간을 좀 쏟을 수 있어가지고 같이 근데 올라온 국어는 것 많이 같아요. 안 한 건 아니죠. 네, 근데 수능 때를 사실 제일 못 봤어 아주 국어는. 그러니까. 근데 그 애의 수능이 유난히 어려웠잖아. 네. 근데 그 어떤 전략상으로 봤을 때 네. 영어를 그렇게 한번 띄워놓고 보통 애들이 보면 영어가 한번 그렇게 띄고 나면 자꾸 영어를 유지 향상하려는 게 아니라 수학이나 국어가 워낙에 쫓기니까
영어를 손을 놓거나 좀 유지만 하려는 경향이 있거든. 향상을 하려고 그래야 유지가 되거든 사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될지 이제 많은 분들이 고민할 거란 말이야 지금.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그거? 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 두 가지 질문이야. 그걸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영어는 어느 정도 됐는데 다른 과목이 부족할 때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지? 예를 들어 뭐 너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우리 계속 나왔잖아 영어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친구들은 우리 학원이 쉬어버리거나 공부방법을 바꾸거나 뭐 어떤 다른 어떤 말을 갈아타는 경향이 있거든. 뭐 학원을 바꾸는 걸 떠나서 뭐 그걸 포함해서 그런 경우도 그런 거에 대한 너희들 견해지 어떻게 해야 될 그 전략을. 두 번째 견해는 너는 어떻게 했는지, 그지? 너는 왜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잡는다는 거지, 그지? 그런 거에 대한 얘기 좀 해봐. 그래서 다른 과목이 좀 부족하더라도 저는 영어를 그래도 잘하는 과목이라도 계속 잡고 있어야지 다른 과목에서 그렇지. 안정성이 좀 더 생기지 않을까. 그렇지. 그게 이제 전략상 가장 훌륭한. 근데 애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공부 못하는 거긴 한데 한 과목이 뛰면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그거야. 왜 두더지 있잖아. 두더지 대가리. 두더지 대가리 치면 그건 들어가 다른 게 뛰어나오잖아. 그 막고 있어야 돼 구멍을. 그지? 근데 그거를 두더지 대가리 요로 치다가 그냥 시간 뺏겨버리는 여러 과목을 막 이거 잡다 저거 잡다. 근데 이제 결국은 그래 네 전략 얘기까지 한번 해봐. 너는 어떻게? 너는 근데 어떤 상태였던 거지? 우리를 계속 다닌 이유가 뭐야? 근데 영어 다른 많은 선택이 있었잖아. 유지 향상하는. 그래서 영어 시간은 사실 좀 줄이기는 했었는데 그래도 최소한의 시간은 정해놓고서는 계속 했었던 것 같아요. 이게 학원 다니는 시간이 저한테는 그거였던 것 같고 그래서 그걸 하되 그 남는 그거 이외의 시간에는 좀 국어랑 수학에 좀 집중할 수 있도록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말에 우리 학원을 나와가지고 너가 보내는 그 시간을 영어 공부의 많은 부분으로 삼고 주중에는 다른 과목 위주로 하면서 중간중간에 조금씩 영어를 했다 이런 얘기잖아. 그래. 그러면은 다른 애들한테 이제 해주고 싶은 말이 더 있을 것 같아.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시간 안배를 예를 들어 이제 영어가 안 나온 애들 경우에 아예 영어가 안 나온 애들 있잖아, 그지? 영어가 안 나온 애들에 대한 시간 분배, 그지? 어차피 세 과목이 주요 과목이니까 영어가 나온 애들에 대한 시간 분배 본인들이 알아 판단하겠지만 근데 구체적으로 하면 말이야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 영어가 안 나온 애들 먼저 말해. 학년에 따라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또 아직 고등학교 저학년이면은 영어에 좀 시간 투자해서 지금 올려두는 게 사실 제일 좀 나을 것 같아요. 안 나온 애들 경우에. 네. 나오는 경우에 이제 어느 정도 이미 고1 때 나온 애들도 있잖아. 어느 정도. 네. 그 경우에는 또 영어 시간을 좀 줄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최소한의 시간은 투자해서 아예 놔버리지는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지 향상해야 된다는 거지. 네. 한번 그럼 구체적으로 영어를 성적이 이미 나온 경우에 성적이 나왔잖아 이미. 그러면 구체적으로 너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원에서 수업 들은 거 말고 평소에 어떤 보통 일반적으로 너가 뭐 남들처럼 모의고사를 풀고 했을 거 아니야 평소에도 그지? 수학하다 머리 아플 때 좀 풀고 했을 건데 그런 활동 말고 일반적으로 하는 활동 말고 네가 영어를 유지 향상시키기 위해서 했었던 우리 학원 숙제의 일부겠지만 어떤 게 기억이 나? 한번 말해봐. 네가 영어를 유지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미 실력이 올랐을 때 그지? 했었던 그런 활동은 뭐가 있어? 그리고 그 중에 제일 중요했던 게 뭐였던 것 같아? 일단은 모의고사를 좀 그래도 시간 내서 꾸준히 봤던 게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 누구나 하지 사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어 모의고사? 보고 이제 한 문장씩 뜯어보면서 모르는 단어가 있었나 그리고 그렇지. 내용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있었나 하나씩 국어로 바꿔보면서 했었던 부분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유지 향상시키는데. 그래. 또 다른 거는 모의고사 말고는 많이도 하니까 알지. 다른 특이한 건 뭐 없었어? 숙제 부분에서.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매주 작문 같은 거 해보는 것도 좀 어느 정도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작문의 주제가 어때? 뭐 보통 뭐 인사말 이런 건 아니었잖아. 뭐에 관한 주제였던 것 같아? 정치 쪽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뭐 해외 정치나 그런 부분이. 국제 정치. 네, 국제 정치. 그러니까 이제 킬러 문학하고 어느 정도 연관되는 주제들로 많이 보내잖아, 내가 이제. 네가 할 때 정치가 많았었나? 북한 쪽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 그때 뭐 한참 뭐 시끄럽고 하니까. 그래. 하여튼 좋아. 이렇게 이제 그런 거 이제 나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보통 아까도 내가 차에서 얘기했지만 오다가 밥 먹고 자자 얘기하면서 너가 그런 얘기 한 것 같은데 보통 아이들이 이제
킬러 문항의 주제를 보면 그게 사실은 대입 논구술 주제나 토론이나 장문의 고등학생들이 뭐 장문 훈련하는데 뭐 왕십리로 가는 길은 어디입니까? 이런 거 안 쓰잖아 우리 그지? 그러니까 이제 보통 어떤 그 중고급 주제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글을 써보게 하는 훈련을 하는데 영어 특기자로 대학 가려든 아니고 뭐 거기까지 할 필요 있는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 그지? 너 같은 경우는 그 숙제를 한 거 아니야 그지? 그렇기 때문에 그 주제가 또 바로 킬러 문항이 또 나오거든. 북한 문제도 그렇고 뭐 정치 국제 정치 문제뿐만이 아니고 뭐 법 문제도 있었고 다양한 게 많았거든 사실. 더군다나 수업 시간에 내가 나왔던 주제들 그때 우리 수업 자료가 뭐 GRE도 있었고 SAT도 있었고 영자신문 많았잖아 수업 자료가. 내가 낸 수능 예상 문제도 있고 그런 많은 주제를 그 날짜 한 거를 가지고 내가 그 장문 주제를 보내잖아. 기억나? 그걸 네가 쓴 거거든 그게. 너는 길게 쓰지 않았잖아. 조금씩 써서 꾸준히 했잖아. 그지? 조금씩 그지? 엄청 길게 쓰지는 않았던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그 수능 킬러 문항을 푸는데 원동력이 되는 거거든. 왜냐면 포맷만 객관식이고 포맷만 장문이다 뿐이지 어차피 고급 주제를 영어로 통해서 사고하고 그 어휘들을 만나고 표현을 만나고 똑같은 거거든. 하나는 그 눈으로 이해하는 과정이고 하나는 머릿속에서 내가 생산하는 과정일 뿐이야. 내보내는 과정일 뿐인 거지. 똑같은 고급 주제, 동일 주제에 대한 사고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걸 못 깨닫지 못하는 거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2010년 이전에는 사실은 그게 차이가 많았어. 영어 그 특기자 전형하고 일반 그 수능 만점 받는 과정이 사실 정말 그때는 수능 만점을 그러니까 영어 수능이 교육부 홈페이지에 써 있었거든. 미국 초등학교 6학년 수준으로 내겠다고 그지? 진짜로 쉬웠어. 그래서 뭐 집구석에 돈 좀 있어가지고 미국 가서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마약 처먹고 천 올다가 대충 학교 다니다 와도 수능은 만점 받는 영어는 만점 이런 시대였는데 지금은 꿈도 못 꾸잖아. 지금은 뭐 GRE만큼의 어려운 것들이 막 킬러 문항으로 한 10개 정도 되잖아. 그런 게 나오는 판이기 때문에 지금은 특기자로 공부하는 그 과정과 수능 킬러 문항을 맞추는 과정이 똑같거든. 너도 이제 경험해 본 거지 그거를. 근데 그런 식으로 보통 주변 친구들이 그런 거 전혀 없이 막 그냥 마구잡이로 단어 외우고 기존의 한국식으로 하잖아. 그지? 그렇게 해서 잘 안 되거든. 오래 걸리고 더. 오히려 막 깨지고. 근데 그러면서도 초인적으로 해가지고 또 어떻게 하고 또 막 해가지고 가는 방법도 있잖아. 그지? 근데 너는 물론 이제 내 방법으로 해서 성공했지만 내가 가르친 대로 성공했지만 그런 기존의 전통식 방법으로 해가지고 정말 긴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데 우리께 더 오래 걸릴 거란 이미지가 있잖아. 사실은 해보니까 어떤 것 같아? 한번 그 부분 한번 얘기해 줘. 어떻게 생각해? 좀 길이 길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방향이 사실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아무리 길이 좀 짧아 보이더라도 잘못된 방향이면은 더 오히려 더 가는 목표한 데까지 도달하는데 더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사실 그 이렇게 뭐 영자 신문 읽고 더 어려운 영어 하는 게 좀 더 복잡해 보이고 그럴 수도 있더라도 하는 과정에서 좀 얻는 게 많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 단순히 단어를 외우거나 그런 것보다. 그러니까 그 너가 철학과에 가서 공부해서 그런지 몰라도 답변이 되게 철학적인 것 같아. 그래. 보기에는 짧고 쉬워 보이는 길이지만 그것이 사실은 잘못된 길이라면 그지? 하나의 착시 현상이라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총이 아닌 걸 가지고 총이라고 생각하고 쏴 죽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사자를. 그지? 사자는 죽지 않지. 총이 아니기 때문에 총 같아 보이는 것뿐이지. 잘못된 길로 가면 짧아 보이고 쉬워 보일지라도 그게 더 오래 걸리고 제대로 된 길은 멀어 보여도 그 길이 진짜 길이잖아. 그지? 가장 빠른 길일 수 있다. 철학적인 답변 같아. 유사한 말을 했던 철학자가 있나? 뭐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 뭐 그런 거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하여튼 뭐 노자의 장자야. 하여튼 뭐 그런 말도 했던 것 같고 누가 하여튼 좋아. 그래서 뭐 지금 철학과인데 연대에서 지금 거의 그 로스쿨을 가기 위해서 지금 그 보니까 점수가 지금 뭐 학점이 거의 뭐 4점대니까 대단하죠. 만점 가까운 거고. 하여튼 정말 그 공부를 열심히 했고 로스쿨도 거의 100% 합격이죠. 이렇게 되면 니트도 뭐 보니까 아주 잘 나오고 있는데 성적이. 하여튼 뭐 지금
우리 수원 출신의 그 아주 훌륭한 인재가 나올 것 같아요. 대통령을 하면 안 돼. 검찰총장까지만 해라. 검사가 꿈이니까. 대통령 하면 좀 곤란할 것 같아. 너무 많이 욕을 먹잖아, 그지? 하면 할 수 없는 거고. 그래, 그럼 나를 혹시 한번 좀 국무총리 좀 시켜줄 수 있을까, 대통령? 농담이야. 시켜줘도 안 해. 하란 말도 안 하겠지만. 하여튼 좋아요. 이게 뭐, 영어 공부에 관한 얘기 말고, 한번 이제 다른 과목 얘기를 한번 좀 해볼까. 이왕에 뭐 들어온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 국어는 솔직히 어떻게 보면 실패는 아니지만 많이 힘든 거잖아, 그지? 국어 공부를 지금 돌아보면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 한번 뭐 요거는 영어 공부 얘기 아니고요. 뭐 과외로 들어온 친구들을 위해서 어차피 다 수험생들이니까 한번 얘기 좀 해주라. 국어 공부에 대해서 하고 싶은 조언이 있을 것 같아. 좀 국어 같은 경우에는 수능에서는 특히나 뭔가 머릿속에 많이 넣고 가는 것보다는 사고력이 좀 많이 필요한 시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기술 같은 거를 배운다기보다는 좀 더 여러 글을 읽어보면서 독해 능력을 기르는 게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시험장에 있는 환경에 맞춰가지고서는 좀 그런 걸 대비할 수 있는 게 저도 성적 향상에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리트 준비할 때도 사실 비문학이랑 비슷했는데 사실 수능 때보다 지금 리트 준비하는 게 점수가 좀 더 잘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대학교 들어와서 사실 여러 글 읽어보고서는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던 게 도움이 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고등학생 입장에서도 리트가 어떻게 보면은 수능 그 국어의 확장판이잖아.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책을 읽고 생각해보고 신문도 보고 그지 여러 가지 사회 문제에 대한 고민도 해보고. 그럼 그런 어떤 국어 공부하고 우리 수업과 내 신창환 선생님이 하는 어떤 이런 내용 위주의 영어 수업하고 국어 공부하고 어떤 연관성 같은 게 있었다면 한번 말해. 어떤 관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본인이 느끼기에? 그냥 영어 수업을 하실 때 단순하게 이제 뭐 영어에 대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좀 생각할 거리 같은 게 좀 많았어가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자기 생각을 가지는 과정이 도움이 좀 됐던 것 같아요. 그래. 그것이 리트까지 오는 것 같아. 그래 어쨌든. 근데 네가 그 해에 그 국어 봤을 때 5개 틀린 게 못 본 게 아니야. 그 1등급이었잖아 그러고도 그지. 그러니까 5개 틀린 1등급이었으니까 그 얼마나 그때 완전히 국어가 엄청 어려웠을 때고 잘 본 거예요. 수학은 뭐 당연히 만점이고. 수학은 왜 이렇게 잘 본 거야? 근데 그 얘기도 했네. 수학은 어떻게 하되게 잘 봤어? 물론 아까 얘기했지만 영어 때문에 수학할 시간이 많아졌다 이런 얘기는 했고 그거 별도로 수학 시간이 많이 확보됐다 영어가 안정돼서 이런 얘기는 했지만 그 요인 말고 구체적으로 학원 얘기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 다니던 학원이 아직도 있나 그치? 근데 아마 제 동생이 지금 다니고 있어요. 어느 학원인데? 그 3.14 학원. 그 유명한 데 아니야? 거기 프랜차이즈 아니야? 오. 거기서 많이 도움 받았어? 네, 거기서도 거기 많이 다니세요. 남의 학원 얘기하면 안 되는데 원래. 여기 동네 중리상가 있는 거야? 네, 중승평가 있어요. 거기도 뭐 선생님들이 좀 잘 가르치는 특색이 있는 것 같아. 시스템이 좋았던 것 같아. 선생님들 원장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좀 잘 가르쳐 주셨던 것 같아요. 네가 제일 높은 반이었지. 근데 그 문과 중에서 제일 높은 반이었어요. 그래, 이야, 하여튼 뭐 우리 뭐 얘기하다 보니까 뭐 수학 얘기까지 나왔네요. 원래 남의 학원 얘기하면 안 되는데, 뭐 죄송하게 됐습니다. 뭐 3.14 말고도 좋은 학원 많이 있겠지. 어쨌든 이왕 수학 얘기가 나온 김에 그 좋은 수학 공부 방법은 뭐였던 것 같아. 한번 뭐 우리 영어에 관한 얘기지만 여담으로 한번 거기까지 얘기해보자. 수학 공부를 어떻게 했던 게 그럼 도움이 됐던 것 같아.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본인 경험으로는 좀 어려운 문제 같은 거 뭐 30번이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오랫동안 고민해봤던 게 좀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몇 시간씩 고민해보면서 스스로 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을 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하다 보니까는 나중에 이제 그걸 보고서는 답을 좀 더 빨리 도출할 수 있게 됐고 그거보다 좀 쉬운 문제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다 맞출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돼가지고 그래서 한 문제에 대해서 좀 오랫동안 고민해본 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결국은 뭐 이제 나는 이런 말을 좀 해보고 싶어.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 지성이한테도 그렇고 여기 인강을 저 유튜브나 내 홈페이지에 와서 이 강의를 뭐 지나가다 듣는 친구들한테 우리 학원 친구도 많이 있겠지만 나는 이런 말 해주고 싶어. 결국은 사고력 중심의 공부가 승리한 거 아니겠어? 수학이 됐건 국어가 됐건 영어가 됐건
많은 경우에 어떤 암기식 공부 이런 공부들이 단기적으로는 좀 효과가 있어 보이잖아, 그지? 근데 네가 지나가서 보니까 결국은 사고력 중심 어느 과목이건 사고력 중심의 공부가 승리를 끄집어낸 바탕 아니겠어, 그지? 그런데 이제 많은 경우에 이런 어떤 속설들이 있거든. 수능은 암기다. 이런, 물론 이제 모르는 사람이 하는 얘기지, 그건. 이제 안 해봤기 때문에. 그지? 그런 불쌍한 친구들한테 한번 얘기 좀 해줘봐. 상당히 불쌍한 생각인데. 그러니까 망하는 건데, 얘기 좀 할 얘기가. 탐구 과목 정도에서는 암기가 좀 크게 작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수능에서는 뭐 영어 단어나 그런 거를 영어 단어 같은 거 워낙 많으니까 제외하면은 사실 수능에서 필요한 지식 같은 걸 정리해 보면은 크게 별로 몇 장이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국어 문법이나 아니면 영어 단어, 수학 공식 정도 빼면은 완전 그런 기초적인 거를 빼면은 사실 여러 어려운 문제들을 맞추는 데 있어서는 암기로는 크게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년 문제는 바뀌어서 나오니까요.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는 이제 영어 이거니까 영어 그러면 이제 수학도 그렇고 국어도 그렇고 사고력 중심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영어의 사고력을 기르는 핵심적인 활동은 모의고사 푸는 거를 제외한다. 모의고사 당연히 풀어봐야 되니까 모의고사 문제 자체가 사고력을 요구하니까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 학원을 네가 이제 3년간 다녔잖아, 그지? 3년간 다니면서 영어의 사고력을 키워주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됐던 거. 물론 내 수업 자체가 그런 거니까 내 수업이 가장 크게 도움이 됐겠지, 물론. 그래서 그거 말고 우리 이제 숙제 형태에서 아까 한 얘기하고 유사한 얘기지만 너의 사고력 중심의 그 어떤 공부를 키워줬던 게 구체적으로 뭐였던 것 같아? 장문을 할 때,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건 장문이었다, 뭐 모의고사였다 이런 식이 아니고 어떤 장문이 됐건 모의고사가 됐건 어떤 공부의 원리로서의 접근 원리로서의 사고력을 키워준 부분이 있었을 거 같아, 분명히, 그지? 그게 뭐였던 것 같아? 구체적인 섹터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어떤 그 방법론적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 했기 때문에 사고력이 키워진 것 같아. 모의고사를 할 때건 장문을 할 때건 영자신문을 할 때건 내 수업을 심지어 들을 때도 똑같은 수업을 들어도 그 부분이 빠진 친구는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 뭐야 이게? 저는 그 글을 쓸 때가 특히 더 중요했던 것 같은데 좀 자기 생각을 가지려고 했던 게 더 많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 생각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선 그 주제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니까는 좀 그 내 생각을 가지기 위해서 그 주제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좀 더 사고력이 많이 길러질 수 있었다고 정말 생각해요. 중요한 점이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그 내가 수업에서 나왔었던 에세이라든가 어떤 모의고사 같은 거를 풀고 핵심을 자기 생각으로 요약해 본다든가, 그지? 그런 자기 생각을, 그러니까 정보를 생산하는 과정, 그것도 영어로 바꿔보고, 그지? 그러다 보면 어휘를 다루게 되고.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 많은 큰 영감을 받았길 바라고요. 사실 뭐 갑자기 놀러 와서 지금 점심 한 끼 먹고 같이 여기 지금 다시 교실에 와서 지금 뭐 이렇게 갑자기 얘기를 하게 됐는데, 이게 뭐 지금 학생들이 보면 뭐 대충 수능 끝나고 나면 잘 안 와요. 수능 바로 끝나고는 보통 이제 이렇게 1, 2년 지나고 많이들 찾아오고 그러는데, 뭐 군대 갔다 와서 찾아오기도 하고, 우리 이제 지선이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방학이어서 여기 수원에 와서 있다가 다시 연대로 올라가면서 하여튼 뭐 연세대는데 모교이기도 한데, 하여튼 뭐 연세대학에서 참 그 교문도 다 바뀌고 해서 상당히 그 좀 아쉽긴 해요. 교문에 참 그 옛날 교문이 참 아름다웠어. 뭐 똑같은 사람이라도 교문 앞에 서 있으면 정말 더 아름다워 보일 정도로 교문이 너무나 그 운치 있고 정말 이쁜 교문이었는데, 그 교문을 그 시멘트로 발라가지고 무슨 생각을 하고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백양로도 막 다 시멘트로 발라놓고 차가 안 다니니까 좋긴 한데, 그지? 연대가 많이 바뀌긴 했지만 참 그 아름다운 학교고, 그래서 뭐 우리나라를 이끄는 수많은 인재들이 지금까지 연대에서 많이 나왔지만 앞으로도 많이 나올 거고, 우리 지성이가 그 중에 핵심적인 인재가 하나 될 거라고 믿어. 아무래도 뭐 우리 학원에서 보면 연대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 작년에도 뭐 특기자도 뭐 갖고, 그저 뭐 해년마다 연대가 꼭 몇 명씩 나오네. 수시로도 나오고 정시로도 나오고.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해서 이렇게 뭐 검사 임용이 되겠지 뭐. 안 될 리가 없고. 그래요. 별로 뭐 그 할 얘기는 거의 없을 것 같아. 이 정도 되면. 다만 이제 내가 질문들을 다 정했잖아, 그지? 본인이 한번 우리도 특히 이제 이 인강을 듣는 친구들 뭐 그 지금 전국 단위로 내가 트는 인강이 있거든. 운영하는 그런 인강도 있고, 동네에서 내 수업을 들어오는 친구들도 있고, 뭐 누가 됐든 간에 그 후배들이잖아, 다, 그지? 뭐 대부분이. 그래서 한번 그 친구들한테 어떤 그
당부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것 같아. 내 수업이라든가 이런 관련해서 한번 얘기해. 본인의 경험과 관련된 얘기를 더 하면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 사실 공부하는 방법도 상당히 중요한 거 맞는데 그래도 가장 그게 기초가 되는 거는 계속 꾸준히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맞는 방향을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틀린 방향이라도 공부를 꾸준히 하는 게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기초 체력 같은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좀 목표가 있으면 좋겠지만 없으면은 찾아서라도 좀 계속 꾸준히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당장 성적이 안 나오더라도 어쨌든 수능으로 가는 방법도 있고 여러 방법 같은 거는 많고 또 공부 아닌 다른 진로를 선택하더라도 이렇게 공부하면서 앉아 있었던 경험이 결국은 좋은 경험으로 나중에는 언젠간 작용하게 될 수 있으니까요. 야, 너무 멋진 말인데. 야, 너무 성숙한 얘기. 나도 그 도움이 되는 말이다, 그지? 그러니까 어쨌든 다른 분야 일을 하더라도 공부하려고 노력했었던 그 경험이 그 노력을 하고자 하는 그 어떤 그 마음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 하여튼 뭐 그래, 그럼 뭐 저 그런 어떤 그 마음가짐에 관한 얘기 이런 거 참 도움이 되고. 마지막으로 한번 구체적으로 영어 공부에 대해서 한번 더 얘기해봐.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어도 공부 때문에 했으니까 그 주로 내가 질문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한번 본인이 한번 영어 공부에 대한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마음가짐에 대한 얘기 주로 했으니까 영어 공부에 대한 얘기를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해줘봐. 친구들한테, 후배들한테. 영어 시험에서 사실 암기가 좀 많이 작용을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수능 영어 내신은 잘 모르겠는데 수능에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사고력이 좀 더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아무리 해석이 잘 되더라도 그 정답의 근거는 이제 사실 논리적인 방식으로 글을 읽는 거에서 나오니까 그래서 단순히 이제 단어를 외우고 그런 부분도 사실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좀 글을 좀 이해하고서는 그걸 바탕으로 이제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는 연습이 되어 있는 게 좀 더 중요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학습하는 것도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 뭐 맞아. 근데 너 나중에 그 내신도 잘했잖아. 이학 올라가 내신도 많이 올라가서 내신도 거의 만점 받고 그랬잖아, 그지? 그 뭐 말 나온 김에 그것까지 한번 얘기해 볼까? 내신하고 모의고사, 내신하고 수능과의 공부 영어만 얘기야. 다른 과목은 이제 우리는 빼고. 그래서 영어를 두고 생각했을 때 네가 수능을 대비한 모의고사 성적이 잘 나올 정도가 됐을 때는 단계별로 좀 달랐을 것 같아, 그지? 마지막 얘기가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애들이 많은 고민을 하는 게 자꾸 내신 따로 수능 따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내신을 한 달 정도 해주잖아, 그지? 근데 한 달 정도 우리는 내신을 하거나 뭐 오히려 수능이 더 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우리 같은 경우 모의고사가. 왜냐하면 내신 공부 자체가 우리 암기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잖아, 그지? 근데 어쨌든 그 내신 공부하고 수능 그 대비 모의고사 이 사이에 너 개인 경험에 비춰봤을 때 그것을 어떤 식으로 사고하고 접근해야 될까? 많은 경우에 따로따로 접근하잖아, 그지? 너는 근데 이게 같이 올랐잖아, 그지? 한번 그 얘기를 한번 해줘. 나 의식하지 말고 네.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그 내신이랑 수능의 차이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그 질문이 그러니까 애들이 많이 오해를 한단 말이야. 어떤 식으로 오해를 하냐면 내신 공부는 수능 공부와 별개다. 이렇게 많이 생각들을 하잖아. 너 경험했을 때는 맞는 것 같아, 그 말이? 사실 내신 지문 자체가 모의고사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좀 수능이랑 아예 연관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모의고사 대비하다 보면 애초에 내신 지문을 처음 봤을 때 더 이해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 같은 시간 공부를 하더라도 내신에서 더 효과적으로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만 내신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짚어주는 부분이 좀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 수능처럼 대비를 하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보완을 하면은 아마 더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보면 내신을 단순 암기로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내신 공부하는 방법과 모의고사, 즉 수능 준비를 하는 공부 방법이 별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 그지? 그런 친구한테 하고 싶은 얘기를 한번 해줘봐. 그런 친구한테 어떤 부분, 그러니까 너 같은 경우에는 내신과 수능이 통합된 공부를 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 경험에 비춰봤을 때 그 친구들이 뭘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도움될 수 있는 얘기가 있을 것 같아. 그 길이 빠른 길이 아니잖아, 사실. 그러니까 자기는 어차피 수능 안 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자기는 이제 내신으로만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도 사실 이게 잘못된 생각이거든. 내가 보기에는 너 생각은 어떤 거야? 사실
내신 하듯이 그냥 지문을 다 외우는 게 당장은 점수가 나올 수는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다 외우고 가면 이제 모르는 단어도 없고 모르는 문장도 없을 테니까요. 너는 근데 그렇게 안 해봤잖아. 근데 좀 사실 좀 많이 비효율적이기도 하고서는 위험 부담이 크다고 생각. 왜냐면은 선생님이 그냥 단어 같은 거를 좀만 바꾸기만 해도 흔들릴 수도 있으니까. 당연히 실력이 없기 때문에 카바가 안 돼. 그래서 사실 모의고사 하듯이 하면은 그래도 내신에서 필요한 노력 같은 게 있긴 하겠지만 그 노력에 필요한 시간 같은 걸 많이 줄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참고로 우리 그 지성군이 그 내신 준비했을 때 보면 우리가 내신서 요구하는 뭐 한영 영화 변화 훈련이라든가 그제 요약이라든가 이런 활동들을 가장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활동들은 단순 암기가 아니고 평소에 토론 활동을 비슷하게 한영 영화 해보는 거잖아. 근데 그런 활동들을 잘 열심히 했잖아, 그지? 그런 우리의 그 내신 준비 활동. 여러분 이게 상당히 그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신 공부를 암기식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돼요. 내용 중심으로 내신도 공부해야. 방금 우리 재성이가 말한 것처럼 선생님이 좀만 틀어놔도 지문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도 있고 문장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한 대비가 다 되거든요. 그걸 다 암기로 선생님 수업 열심히 듣고 암기로 물론 그것도 뭐 수업 열심히 듣는 건 맞아요. 수능 준비를 하는 친구도 수업 열심히 들어야 내신이 나오는 건 맞는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걸 단순 암기를 하려 하지 말고 진짜로 내용 위주로 실력을 키워서 공부하면 훨씬 더 제대로 빠르고 편하고 쉽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거꾸로 생각하는 거죠. 진짜로 실력 키우는 공부가 더 힘들고 길고 돌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네가 말한 것처럼 잘못된 길은 짧아 보여도 영원히 도달할 수가 없고 그지? 제대로 된 길은 뭘로 보여도 가장 빨리 도달할 수가 있는 제대로 된 길이니까. 그래 하여튼 뭐 그래서 그 예신도 내용 위주로 공부해라. 결국은 다 내신도 사고력 중심의 공부가 핵심이 돼야 됩니다. 내신마저도 실력을 진짜 실력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학원에 수시로 대학 가는 많은 친구들도 전부 다 내신을 우리가 시킨 대로 해가지고 성공을 해서 많이들 갔습니다. 재성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역전을 한 거죠. 저는 아주 많은 친구들이 우리 지성군 같은 경우에 사례를 보고서 힘을 얻는다고 생각해요. 이 수시라는 제도는 저한테 배운 친구들 수시로 많이 갑니다. 그 친구들은 이제 뭐 나쁜 게 아니죠. 많은 경우에 그리고 수능이 나오는 상태에서 수시로 가고 저는 그런 친구 상당히 당당한 친구라고 봐요. 근데 그 모의고사가 막 5, 6등급밖에 안 나오는데 연대를 갔다. 그게 상당히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제도가 잘못된 거. 그 친구가 잘못된 게 아니고. 하여튼 뭐 그런 친구들은 일단은 나는 그 주변에 그런 친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친구들은 영어 특기자로 가는 건 좀 얘기가 달라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막 이상한 전형 많이 있어요. 운인으로 가는 전형들. 근데 거의 없어요. 그런 사례도. 근데 이제 그런 요행을 바라고 공부하는 친구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됩니다. 서로 그런 게 뭐 주변에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거에 끼긴 쉽지 않아요. 어쩌면 이게 부정입학일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시로 가건 정시로 가건 여러분이 실력을 키우는 사고력을 키우는 진짜 실력 키우는 공부를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고 그리고 대부분의 친구들에게는 바로 그것이 어찌 보면은 그 희망이죠. 희망. 어차피 내신 위주로 해가지고 하는 거는 상위 몇 명 아니면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전교 5등 이하로 10등 이하로 밀려났어도 여러분이 수능은 실력만 꾸준히 키우면 누구나 명문대 갈 수 있고 그리고 그 준비해가는 과정이 그러게 실력을 자꾸 끽끼식으로 수능을 뭐 또 이상하게 암기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사고력 중심으로 실력을 키우는 수능 공부를 하다 보면은 내신도 자연히 우리 재성군의 경우에 그랬듯이 올라가지고 수시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겠죠. 또 그런 친구들 능히 정시로도 갈 수 있겠죠. 수시가 다 떨어지면. 그래서 하여튼 뭐 의외로 시간이 꽤 됐네. 그래서 뭐 너무 길면 그러니까 항상 내 동영상은 쓸데없이 길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끊기로 하고요. 하여튼 뭐 다음에 또 로우스쿨이 붙었을 때 한번 간단히 한번 또 친구들을 만나보자고. 인사해 같이 인사. 맞습니다.